오늘도 색다른 직업 여행을 떠나볼까요? 우리만의 특별한 직업 이야기, 내일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동아인 여러분. 내일을 부탁해의 이색 직업 전문가 아나운서 김민영, 옛 직업 전문가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선영씨, 긴 방학 알차게 보내셨나요? 아니요. 생각해보면 방학 전에 계획했던 것 중에 지킨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굴기나 하고. 앞으로 잘하면 되죠. 늦었다고 느끼면 그나마 잃은 것이라잖아요. 오늘을 성장의 시작점으로 삼아요, 우리. 네, 오늘부터 시간을 알차게 보내야겠어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내일을 부탁해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할게요. 로꼬와 마마무의 이 노래. Loco, my, move. Far away 이 노래 너에게 들리게 사랑해 이 노래 널 위한. 선영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직업 주제는 뭐죠? 오늘의 주제는 바로 물이랍니다. 물은 사람과 뗄 수 없는 존재니까 관련된 직업도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선영씨가 이야기할 옛 직업은 뭔가요? 제가 오늘 소개할 직업은 바로 물장수예요. 물장수는 개별 상수도 시설이 널리 보급되기 전에 각 가정에 물을 배달, 판매하던 상인을 말한답니다. 지금은 수도꼭지만 돌리면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어서 그런지 상상하기 힘든 직업인 것 같아요. 과학기술의 발달로 지금은 사람의 힘이 없어도 쉽게 각 가정에서 물을 전달받을 수 있죠. 하지만 예전에는 물을 사용하려면 우물가까지 가서 물을 길어와야 했답니다. 아, 그러고 보니 문학책에서 머리에 물이 든 독을 이고 가는 사람들을 종종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구한말 당시 우리나라는 근대적 상수도 시설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결 위생 상태도 지극히 열악했다고 해요. 맞아요. 예전에는 개천에서 빨래를 하거나 개천 근처에 퇴비를 쌓아놓는 경우가 흔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위생 상태가 안 좋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실 만한 깨끗한 물을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또 무거운 물을 옮기는 것도 쉽지 않았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때문에 물장수라는 직업이 생겨난 것이군요. 그럼 정확히 어떤 일을 했나요? 네, 물장수들은 한 사람당 약 15가구의 물을 배달했습니다. 이들은 아침 저녁으로 가정에 물을 배달해주고 매달 요금을 받았다고 해요. 일종의 서비스업이네요. 그런데 선영씨, 사람을 상대로 하는 직업이다 보니 고객과의 마찰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리한데요. 고객이라는 유리한 입장을 이용해서 횡포를 부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막기 위해 물장수들은 수상조합을 결성했답니다. 수상조합이요? 일종의 노동조합 같은 건가요? 비슷해요. 물장수들은 수상조합을 통해 급수권을 만들었습니다. 횡포를 부리는 사람들에게는 물을 배달하지 않을 수 있게끔 한 거죠. 그렇군요. 그럼 수상조합은 급수권을 보장하는 역할만 했나요? 아니요. 1910년 민적통계표에 따르면 서울 상업 인구의 15%가 물장수였다고 해요. 물장수의 수가 많은 만큼 물장수들 간의 급수구역이 침범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수행했죠. 15%라니 인기 직업이었네요. 그런데 선영씨, 이렇게 많던 물장수들이 왜 사라지게 된 거죠? 1900년대 초 미국인 사업가 폴 브라운과 보스트위크라는 사람이 고종으로부터 수도사업 특허권을 획득하였다고 해요. 그 특허권을 영국계 조선수도회사가 넘겨받아 취수장을 설치했고 하루에 12,000톤 정도의 물을 생산했답니다. 그럼 이 일이 계기가 되어 물장수라는 직업이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된 건가요? 그렇죠. 하지만 아직까지 각각의 가정으로 물이 들어가진 않았기 때문에 물장수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럼 정확히 언제쯤부터 물장수라는 직업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건가요? 1970년대에 가정에도 상수도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물장수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답니다. 물을 배달할 필요가 없어져서 사라지게 된 거네요. 그런데 선영씨, 물에도 여러 가지 맛과 종류가 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 네, 동의보감에서 물은 33가지 맛으로 나뉜다는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제가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민영 씨가 소개해줄 이색 직업과 관련 있는 거죠. 어떤 직업인가요? 궁금하니까 빨리 알려주세요. 바로 알려주면 재미없죠. 노래 듣고 올게요. 갓세븐의 달빛. I see you 너를 눈부셔 You see me 나를 봐 설레어 I see you 너를 봐 눈부셔 You see me 나를 봐 노래 듣고 왔으니 이제 알려주세요. 오늘은 어떤 직업에 대해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 제가 소개할 직업은 바로 워터 소믈리에랍니다. 워터 소믈리에요? 그냥 소믈리에는 들어본 적 있어도 워터 소믈리에는 처음 들어봐요. 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겨난 직업이랍니다. 직업에 대한 명칭은 나라마다 워터 소믈리에, 워터 웨이터, 워터 매니저 등 다양하지만 대부분 워터 소믈리에라고 쓰고 있어요. 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이에요. 그럼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레스토랑이나 호텔에서 일을 하면서 음식에 맞는 물을 추천하거나 고객의 체질과 식습관에 맞는 물을 추천해주는 일을 한답니다. 와, 음식과 체질마다 어울리는 물이 있다니. 동의보감에 물맛이 다양하다고 적혀 있긴 하지만 전 물맛의 차이를 잘 모르겠던데. 그렇죠. 보통 물을 음미하면서 마실 일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물맛이 다른 이유가 뭔가요? 물에 녹아있는 물질들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 거죠. 무기물이나 염분의 함량에 따라 알칼리성의 정도, 맛과 질감이 달라진다고 해요. 그러고 보니 예전에 책에서 우리 선조들은 좋은 물은 무게가 무겁고 나쁜 물은 무게가 가볍다고 생각했다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게 이런 이유 때문이었군요. 네, 워터 소믈리에가 많은 종류의 물과 음식을 매칭해 맛을 극대화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다 이 때문이죠. 여러 종류의 물과 음식을 일일이 매칭하려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워터 소믈리에만의 물을 감별하는 기준이 있나요? 워터 소믈리에들이 물맛을 감별할 때는 크게 맑음, 상쾌함, 둔탁함, 감칠맛, 꽉 찼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해요. 맛에도 맑음, 둔탁함 같은 게 있다니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민영 씨, 이러한 직업이 뜨는 이유가 뭔가요? 최근에 다이어트와 피부 미용 등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식수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또한 웰빙이 생활에 당연하게 자리한 요즘 물은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죠.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탄산수가 유행하고 있잖아요. 올해 탄산수 매출이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손영 씨 말처럼 최근 몇 년 동안 생수 시장은 해마다 성장해왔답니다. 그만큼 물의 중요성이 커진 거죠. 생명 유지 수단에 불과했던 물이 이제는 건강을 위한 키포인트가 되고 있는 거네요. 선영 씨,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세계 음료 시장에서 최근 몇 년 동안 판매율 1위를 이루었던 음료가 뭘까요? 탄산음료 아닌가요? 저도 그렇고 주위 친구들도 탄산음료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았어요. 그런데 올해 사상 처음으로 생수가 탄산음료 매출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어요. 최근 우리나라 생수 시장을 보면 코코넛 워터, 천연 과일향 탄산수, 미네랄 워터 등 물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이러한 다양성이 많은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한 물의 다양성과 생수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최근에는 워터바가 뜨기 시작했어요. 워터바요? 와인바는 많이 들어봤어도 워터바는 처음 들어봐요. 워터바도 와인바와 같은 개념이에요. 단지 와인에서 물로 바뀐 거죠. 최근에 호텔이나 백화점에 워터바가 증가함에 따라 이곳에서 종사하는 워터 소믈리에도 증가하고 있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꼭 필요한 직업인 것 같네요. 그럼 민영 씨,
워터 소믈리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워터 소믈리에가 되기 위해서는 워터 소믈리에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답니다. 권리금을 지불하고 급수권을 취득하기만 하면 됐던 물장수와는 달리 훨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 습득이 필요하군요. 네, 다양한 사람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회가 점점 더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직업을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2부 마치도록 할게요. 박효신의 기프트. 누가 뭐래도 나는 약하지 않다고. 지역의 문화와 이색 직업이 만나는 시간. 이색 직업, 그리고 그 직업과 관련된 문화를 파헤쳐 드립니다. 문화에 빠진 직업. 민영 씨는 뉴욕의 랜드마크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많은 곳이 있지만 역시 자유의 여신상이 아닐까요? 오늘 얘기할 직업이 자유의 여신상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바로 자유의 여신상 횃불 관리자랍니다. 자유의 여신상의 횃불이라고 하면 오른손에 들고 있는 그 횃불을 말하는 거 맞죠? 맞아요. 오늘의 직업은 그 횃불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직업이랍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죠. 횃불 부분은 출입이 통제되잖아요. 오직 한 사람에게만 허용된 공간이라 정말 특별한 직업이네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램프를 점검하고 유리판을 닦는 등의 관리를 통해 횃불이 항상 빛나도록 유지하는 일을 한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선영씨, 혹시 그 횃불의 의미를 알고 있나요? 예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횃불은 세계를 밝히는 자유의 빛을 상징한답니다. 또한 왼손에 쥐어져 있는 책은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나타낸 것이죠. 책의 표지에 적힌 날짜가 미국의 독립 날짜를 의미했군요. 그런데 자유의 여신상이 미국에서 만든 게 아니지 않나요? 자유의 여신상은 프랑스가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선물한 것이랍니다. 이러한 선물에는 두 나라 사이의 역사적인 동맹을 확인하려는 프랑스의 의도가 표현되어 있기도 하죠. 그렇다면 조각상의 그 여인은 미국인이 아닌 프랑스인일지도 모르겠네요. 자유의 여신상은 프랑스 조각가 오기스트 바르톨디가 자신의 어머니를 모델로 하여 만든 것이니 따지고 보면 선영씨 말처럼 프랑스인이죠. 제가 며칠 전에 여행 프로그램을 봤는데 자유의 여신상이 뉴욕항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작은 섬에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덕에 자유의 여신상은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뉴욕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이라고 해요.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에 더 큰 의미를 주게 되는 거죠. 자유의 여신상이 미국에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니 자유의 여신상 횃불 관리자라는 직업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도요. 할 수만 있다면 한번 도전해보고 싶네요. 그럼 노래 듣고 오늘의 이야기 마무리할게요. 샤이니의 러브식. 넌 너무 예뻤지 알고는 있니 여전히 내 삶의 everything 벌써 몇 년이야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벌써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아쉬워요. 하지만 다음 시간이 있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재미난 직업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네, 지금까지 제작과 송출의 이시은 PD, 기술의 유니언 엔지니어 수고하셨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영,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